저희 딸을 보내는데 서울 강남에 40평대 아파트 정도는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어서는 직장도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면 좋겠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어느덧 6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 덕에 지금은 상가주택 몇 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노후 준비는 충분히 해놓았지만 우리 부부는 아들이 스스로 자립하며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들이 결혼할 상대를 데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설렜는지요. 아들이 오랫동안 연애를 하지 않았던 터라 우리가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니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참 예뻤습니다. 인사성도 밝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격이더군요. 손에 예쁜 꽃다발을 들고 와서는 어머니께서 정말 미인이시라고 해서 어울릴 것 같은 꽃을 골라왔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어찌나 예쁘게 들리던지요. 저와 남편 모두 그런 예비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결혼 준비를 슬슬 시작하겠다고 하길래 우리 부부도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자립할 수 있게끔 지원은 하되 우리 재산은 노후 대비로 남겨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자금으로 전세금 정도만 지원해주고 그들이 스스로 인생을 꾸려나가도록 하자는 계획을 세웠죠. 드디어 상견례 날 우리는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아들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들었는데 여자친구 쪽 집안이 그렇게 부유한 집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좋은 호텔을 잡은 게 오히려 신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죠. 그런데 막상 만나뵈니 정말 평범하고 소박한 분들이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점이 더 마음에 들더군요. 거칠애 없이 소탈하고 진솔해 보였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처음엔 화기애애하게 시작됐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간의 인사도 나누고 서로 자녀 자랑도 하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부모님께서 저희 딸을 보내는데 서울 강남에 40평대 아파트 정도는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어서는 직장도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면 좋겠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강남의 40평대 아파트라니요. 최소 40억은 넘어갈 텐데 그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 달라는 말에 저는 속으로 크게 당황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을 감추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서울 40평대 아파트 좋지요. 저희가 20억 정도는 준비해 드릴 테니 처가에서 나머지 20억만 준비해 오시면 되겠네요.
그 말에 예비 며느리 부모님의 얼굴은 금세 굳어졌습니다. 아니, 남자 쪽에서 집을 해주고 여자 쪽에서 혼수를 하는 게 관습 아닌가요? 라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순간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저는 마치 시간을 멈춘 듯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과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예전에 집값이 저렴하던 시절의 관습이었지요. 요즘은 양가가 반반씩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대금 문제나 다른 세부 사항은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처가에서는 20억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 순간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40평대 아파트로 시작해야 나중에 부를 축적하기 좋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말에 예비 며느리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물이 몇 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그 중 하나를 물려주시면 저희도 30평대로 양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더 이상 이 결혼은 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말이 오가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며 정중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들은 참 바르게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예비 며느리도 참 예쁘고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서로의 가치관이 맞아야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결혼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남편과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들 생각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 이런 가정과 인연을 맺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남편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저런 집안을 만나게 됐단 말인가? 남편은 아들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쉽다는 듯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들이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랐는데 이런 일로 인해 아들이 힘들어할 것을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어두웠고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겉으로는 저에게 정말 잘했지만 가끔씩 큰 선물을 요구하거나 기대가 크다는 걸 느끼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집안 자체의 생각이었다는 걸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전화를 쳐다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머니의 판단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날 아들의 핸드폰은 여자친구의 전화로 몇 번이고 울렸지만 아들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부부는 아들이 현명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비록 상견례는 파토가 났지만 아들은 더 좋은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결국 그 여자와 헤어졌고 자신의 삶을 다시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아들에게 큰 상처가 될까봐 걱정했지만 오히려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더 이상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어울리는 사람끼리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요. 아무리 예쁘고 똑똑해도 서로의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도 결국 그런 교훈을 얻었고, 이제는 더 성숙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덧 6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 덕에 지금은 상가주택 몇 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노후 준비는 충분히 해놓았지만 우리 부부는 아들이 스스로 자립하며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들이 결혼할 상대를 데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설렜는지요. 아들이 오랫동안 연애를 하지 않았던 터라 우리가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니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참 예뻤습니다. 인사성도 밝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격이더군요. 손에 예쁜 꽃다발을 들고 와서는 어머니께서 정말 미인이시라고 해서 어울릴 것 같은 꽃을 골라왔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어찌나 예쁘게 들리던지요. 저와 남편 모두 그런 예비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결혼 준비를 슬슬 시작하겠다고 하길래 우리 부부도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자립할 수 있게끔 지원은 하되 우리 재산은 노후 대비로 남겨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자금으로 전세금 정도만 지원해주고 그들이 스스로 인생을 꾸려나가도록 하자는 계획을 세웠죠. 드디어 상견례 날 우리는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아들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들었는데 여자친구 쪽 집안이 그렇게 부유한 집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좋은 호텔을 잡은 게 오히려 신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죠. 그런데 막상 만나뵈니 정말 평범하고 소박한 분들이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점이 더 마음에 들더군요. 거칠애 없이 소탈하고 진솔해 보였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처음엔 화기애애하게 시작됐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간의 인사도 나누고 서로 자녀 자랑도 하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부모님께서 저희 딸을 보내는데 서울 강남에 40평대 아파트 정도는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어서는 직장도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면 좋겠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강남의 40평대 아파트라니요. 최소 40억은 넘어갈 텐데 그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 달라는 말에 저는 속으로 크게 당황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을 감추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서울 40평대 아파트 좋지요. 저희가 20억 정도는 준비해 드릴 테니 처가에서 나머지 20억만 준비해 오시면 되겠네요. 그 말에 예비 며느리 부모님의 얼굴은 금세 굳어졌습니다. 아니, 남자 쪽에서 집을 해주고 여자 쪽에서 혼수를 하는 게 관습 아닌가요? 라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순간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저는 마치 시간을 멈춘 듯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과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예전에 집값이 저렴하던 시절의 관습이었지요. 요즘은 양가가 반반씩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대금 문제나 다른 세부 사항은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처가에서는 20억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 순간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40평대 아파트로 시작해야 나중에 부를 축적하기 좋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말에 예비 며느리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물이 몇 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그 중 하나를 물려주시면 저희도 30평대로 양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더 이상 이 결혼은 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말이 오가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며 정중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들은 참 바르게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예비 며느리도 참 예쁘고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서로의 가치관이 맞아야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결혼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남편과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들 생각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 이런 가정과 인연을 맺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남편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저런 집안을 만나게 됐단 말인가? 남편은 아들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쉽다는 듯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들이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랐는데 이런 일로 인해 아들이 힘들어할 것을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어두웠고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겉으로는 저에게 정말 잘했지만 가끔씩 큰 선물을 요구하거나 기대가 크다는 걸 느끼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집안 자체의 생각이었다는 걸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전화를 쳐다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머니의 판단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날 아들의 핸드폰은 여자친구의 전화로 몇 번이고 울렸지만 아들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부부는 아들이 현명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비록 상견례는 파토가 났지만 아들은 더 좋은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결국 그 여자와 헤어졌고 자신의 삶을 다시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아들에게 큰 상처가 될까봐 걱정했지만 오히려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더 이상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어울리는 사람끼리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요. 아무리 예쁘고 똑똑해도 서로의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도 결국 그런 교훈을 얻었고, 이제는 더 성숙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덧 6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 덕에 지금은 상가주택 몇 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노후 준비는 충분히 해놓았지만 우리 부부는 아들이 스스로 자립하며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들이 결혼할 상대를 데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설렜는지요. 아들이 오랫동안 연애를 하지 않았던 터라 우리가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니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참 예뻤습니다. 인사성도 밝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격이더군요. 손에 예쁜 꽃다발을 들고 와서는 어머니께서 정말 미인이시라고 해서 어울릴 것 같은 꽃을 골라왔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어찌나 예쁘게 들리던지요. 저와 남편 모두 그런 예비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결혼 준비를 슬슬 시작하겠다고 하길래 우리 부부도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자립할 수 있게끔 지원은 하되 우리 재산은 노후 대비로 남겨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자금으로 전세금 정도만 지원해주고 그들이 스스로 인생을 꾸려나가도록 하자는 계획을 세웠죠. 드디어 상견례 날 우리는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아들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들었는데 여자친구 쪽 집안이 그렇게 부유한 집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좋은 호텔을 잡은 게 오히려 신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죠. 그런데 막상 만나뵈니 정말 평범하고 소박한 분들이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점이 더 마음에 들더군요.
거칠애 없이 소탈하고 진솔해 보였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처음엔 화기애애하게 시작됐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간의 인사도 나누고 서로 자녀 자랑도 하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부모님께서 저희 딸을 보내는데 서울 강남에 40평대 아파트 정도는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어서는 직장도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면 좋겠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강남의 40평대 아파트라니요. 최소 40억은 넘어갈 텐데 그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달라는 말에 저는 속으로 크게 당황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을 감추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서울 40평대 아파트 좋지요. 저희가 20억 정도는 준비해 드릴 테니 처가에서 나머지 20억만 준비해 오시면 되겠네요. 그 말에 예비 며느리 부모님의 얼굴은 금세 굳어졌습니다. 아니, 남자 쪽에서 집을 해주고 여자 쪽에서 혼수를 하는 게 관습 아닌가요? 라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순간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저는 마치 시간을 멈춘 듯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과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예전에 집값이 저렴하던 시절의 관습이었지요. 요즘은 양가가 반반씩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대금 문제나 다른 세부 사항은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처가에서는 20억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 순간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40평대 아파트로 시작해야 나중에 부를 축적하기 좋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말에 예비 며느리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물이 몇 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그 중 하나를 물려주시면 저희도 30평대로 양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더 이상 이 결혼은 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말이 오가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며 정중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들은 참 바르게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예비 며느리도 참 예쁘고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서로의 가치관이 맞아야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결혼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남편과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들 생각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 이런 가정과 인연을 맺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남편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저런 집안을 만나게 됐단 말인가? 남편은 아들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쉽다는 듯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들이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랐는데 이런 일로 인해 아들이 힘들어할 것을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어두웠고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겉으로는 저에게 정말 잘했지만 가끔씩 큰 선물을 요구하거나 기대가 크다는 걸 느끼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집안 자체의 생각이었다는 걸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전화를 쳐다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머니의 판단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날 아들의 핸드폰은 여자친구의 전화로 몇 번이고 울렸지만 아들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부부는 아들이 현명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비록 상견례는 파토가 났지만 아들은 더 좋은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결국 그 여자와 헤어졌고 자신의 삶을 다시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아들에게 큰 상처가 될까봐 걱정했지만 오히려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더 이상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어울리는 사람끼리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요. 아무리 예쁘고 똑똑해도 서로의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도 결국 그런 교훈을 얻었고, 이제는 더 성숙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덧 6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 덕에 지금은 상가주택 몇 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노후 준비는 충분히 해놓았지만 우리 부부는 아들이 스스로 자립하며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들이 결혼할 상대를 데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설렜는지요. 아들이 오랫동안 연애를 하지 않았던 터라 우리가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니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참 예뻤습니다. 인사성도 밝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격이더군요. 손에 예쁜 꽃다발을 들고 와서는 어머니께서 정말 미인이시라고 해서 어울릴 것 같은 꽃을 골라왔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어찌나 예쁘게 들리던지요. 저와 남편 모두 그런 예비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결혼 준비를 슬슬 시작하겠다고 하길래 우리 부부도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자립할 수 있게끔 지원은 하되 우리 재산은 노후 대비로 남겨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자금으로
전세금 정도만 지원해주고 그들이 스스로 인생을 꾸려나가도록 하자는 계획을 세웠죠. 드디어 상견례 날, 우리는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아들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들었는데 여자친구 쪽 집안이 그렇게 부유한 집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좋은 호텔을 잡은 게 오히려 신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죠. 그런데 막상 만나뵈니 정말 평범하고 소박한 분들이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점이 더 마음에 들더군요. 거칠애 없이 소탈하고 진솔해 보였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처음엔 화기애애하게 시작됐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간의 인사도 나누고 서로 자녀 자랑도 하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부모님께서 저희 딸을 보내는데 서울 강남에 40평대 아파트 정도는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어서는 직장도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면 좋겠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강남의 40평대 아파트라니요. 최소 40억은 넘어갈 텐데 그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 달라는 말에 저는 속으로 크게 당황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을 감추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서울 40평대 아파트 좋지요. 저희가 20억 정도는 준비해 드릴 테니 처가에서 나머지 20억만 준비해 오시면 되겠네요. 그 말에 예비 며느리 부모님의 얼굴은 금세 굳어졌습니다. 아니, 남자 쪽에서 집을 해주고 여자 쪽에서 혼수를 하는 게 관습 아닌가요? 라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순간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저는 마치 시간을 멈춘 듯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과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예전에 집값이 저렴하던 시절의 관습이었지요. 요즘은 양가가 반반씩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대금 문제나 다른 세부 사항은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처가에서는 20억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 순간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40평대 아파트로 시작해야 나중에 부를 축적하기 좋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말에 예비 며느리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물이 몇 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그 중 하나를 물려주시면 저희도 30평대로 양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더 이상 이 결혼은 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말이 오가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며 정중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들은 참 바르게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예비 며느리도 참 예쁘고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서로의 가치관이 맞아야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결혼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남편과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들 생각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 이런 가정과 인연을 맺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남편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저런 집안을 만나게 됐단 말인가? 남편은 아들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쉽다는 듯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들이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랐는데 이런 일로 인해 아들이 힘들어할 것을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어두웠고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겉으로는 저에게 정말 잘했지만 가끔씩 큰 선물을 요구하거나 기대가 크다는 걸 느끼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집안 자체의 생각이었다는 걸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전화를 쳐다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머니의 판단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날 아들의 핸드폰은 여자친구의 전화로 몇 번이고 울렸지만 아들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부부는 아들이 현명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비록 상견례는 파토가 났지만 아들은 더 좋은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결국 그 여자와 헤어졌고 자신의 삶을 다시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아들에게 큰 상처가 될까봐 걱정했지만 오히려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더 이상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어울리는 사람끼리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요. 아무리 예쁘고 똑똑해도 서로의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도 결국 그런 교훈을 얻었고, 이제는 더 성숙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덧 6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 덕에 지금은 상가주택 몇 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노후 준비는 충분히 해놓았지만 우리 부부는 아들이 스스로 자립하며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들이 결혼할 상대를 데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설렜는지요. 아들이 오랫동안 연애를 하지 않았던 터라 우리가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니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참 예뻤습니다. 인사성도 밝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격이더군요. 손에 예쁜 꽃다발을 들고 와서는 어머니께서 정말 미인이시라고 해서 어울릴 것 같은 꽃을 골라왔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어찌나 예쁘게 들리던지요. 저와 남편 모두 그런 예비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결혼 준비를 슬슬 시작하겠다고 하길래 우리 부부도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자립할 수 있게끔 지원은 하되 우리 재산은 노후 대비로 남겨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자금으로 전세금 정도만 지원해주고 그들이 스스로 인생을 꾸려나가도록 하자는 계획을 세웠죠. 드디어 상견례 날 우리는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아들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들었는데 여자친구 쪽 집안이 그렇게 부유한 집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좋은 호텔을 잡은 게 오히려 신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죠. 그런데 막상 만나뵈니 정말 평범하고 소박한 분들이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점이 더 마음에 들더군요. 거칠애 없이 소탈하고 진솔해 보였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처음엔 화기애애하게 시작됐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간의 인사도 나누고 서로 자녀 자랑도 하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부모님께서 저희 딸을 보내는데 서울 강남에 40평대 아파트 정도는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어서는 직장도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면 좋겠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강남의 40평대 아파트라니요. 최소 40억은 넘어갈 텐데 그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 달라는 말에 저는 속으로 크게 당황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을 감추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서울 40평대 아파트 좋지요. 저희가 20억 정도는 준비해 드릴 테니 처가에서 나머지 20억만 준비해 오시면 되겠네요. 그 말에 예비 며느리 부모님의 얼굴은 금세 굳어졌습니다. 아니, 남자 쪽에서 집을 해주고 여자 쪽에서 혼수를 하는 게 관습 아닌가요? 라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순간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저는 마치 시간을 멈춘 듯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과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예전에 집값이 저렴하던 시절의 관습이었지요. 요즘은 양가가 반반씩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대금 문제나 다른 세부 사항은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처가에서는 20억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 순간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40평대 아파트로 시작해야 나중에 부를 축적하기 좋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말에 예비 며느리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물이 몇 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그 중 하나를 물려주시면 저희도 30평대로 양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더 이상 이 결혼은 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말이 오가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며 정중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들은 참 바르게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예비 며느리도 참 예쁘고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서로의 가치관이 맞아야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결혼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남편과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들 생각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 이런 가정과 인연을 맺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남편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저런 집안을 만나게 됐단 말인가? 남편은 아들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쉽다는 듯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들이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랐는데 이런 일로 인해 아들이 힘들어할 것을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어두웠고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겉으로는 저에게 정말 잘했지만 가끔씩 큰 선물을 요구하거나 기대가 크다는 걸 느끼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집안 자체의 생각이었다는 걸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전화를 쳐다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머니의 판단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날 아들의 핸드폰은 여자친구의 전화로 몇 번이고 울렸지만 아들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부부는 아들이 현명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비록 상견례는 파토가 났지만 아들은 더 좋은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결국 그 여자와 헤어졌고 자신의 삶을 다시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아들에게 큰 상처가 될까봐 걱정했지만 오히려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더 이상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어울리는 사람끼리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요. 아무리 예쁘고 똑똑해도 서로의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도 결국 그런 교훈을 얻었고, 이제는 더 성숙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덧 6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 덕에
지금은 상가주택 몇 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노후 준비는 충분히 해놓았지만 우리 부부는 아들이 스스로 자립하며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들이 결혼할 상대를 데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설렜는지요. 아들이 오랫동안 연애를 하지 않았던 터라 우리가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니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참 예뻤습니다. 인사성도 밝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격이더군요. 손에 예쁜 꽃다발을 들고 와서는 어머니께서 정말 미인이시라고 해서 어울릴 것 같은 꽃을 골라왔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어찌나 예쁘게 들리던지요. 저와 남편 모두 그런 예비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결혼 준비를 슬슬 시작하겠다고 하길래 우리 부부도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자립할 수 있게끔 지원은 하되 우리 재산은 노후 대비로 남겨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자금으로 전세금 정도만 지원해주고 그들이 스스로 인생을 꾸려나가도록 하자는 계획을 세웠죠. 드디어 상견례 날 우리는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아들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들었는데 여자친구 쪽 집안이 그렇게 부유한 집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좋은 호텔을 잡은 게 오히려 신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죠. 그런데 막상 만나뵈니 정말 평범하고 소박한 분들이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점이 더 마음에 들더군요. 거칠애 없이 소탈하고 진솔해 보였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처음엔 화기애애하게 시작됐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간의 인사도 나누고 서로 자녀 자랑도 하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부모님께서 저희 딸을 보내는데 서울 강남에 40평대 아파트 정도는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어서는 직장도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면 좋겠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강남의 40평대 아파트라니요. 최소 40억은 넘어갈 텐데 그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달라는 말에 저는 속으로 크게 당황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을 감추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서울 40평대 아파트 좋지요. 저희가 20억 정도는 준비해 드릴 테니 처가에서 나머지 20억만 준비해 오시면 되겠네요. 그 말에 예비 며느리 부모님의 얼굴은 금세 굳어졌습니다. 아니, 남자 쪽에서 집을 해주고 여자 쪽에서 혼수를 하는 게 관습 아닌가요? 라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순간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저는 마치 시간을 멈춘 듯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과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예전에 집값이 저렴하던 시절의 관습이었지요. 요즘은 양가가 반반씩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대금 문제나 다른 세부 사항은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처가에서는 20억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 순간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40평대 아파트로 시작해야 나중에 부를 축적하기 좋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말에 예비 며느리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물이 몇 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그 중 하나를 물려주시면 저희도 30평대로 양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더 이상 이 결혼은 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말이 오가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며 정중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들은 참 바르게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예비 며느리도 참 예쁘고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서로의 가치관이 맞아야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결혼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남편과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들 생각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 이런 가정과 인연을 맺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남편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저런 집안을 만나게 됐단 말인가? 남편은 아들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쉽다는 듯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들이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랐는데 이런 일로 인해 아들이 힘들어할 것을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어두웠고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겉으로는 저에게 정말 잘했지만 가끔씩 큰 선물을 요구하거나 기대가 크다는 걸 느끼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집안 자체의 생각이었다는 걸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전화를 쳐다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머니의 판단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날 아들의 핸드폰은 여자친구의 전화로 몇 번이고 울렸지만 아들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부부는 아들이 현명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비록 상견례는 파토가 났지만 아들은 더 좋은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결국 그 여자와 헤어졌고 자신의 삶을 다시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아들에게 큰 상처가 될까봐 걱정했지만 오히려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더 이상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어울리는 사람끼리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요. 아무리 예쁘고 똑똑해도 서로의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도 결국 그런 교훈을 얻었고, 이제는 더 성숙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